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총선 전 약세. 저 PBR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배당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 약발이 끝났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오히려 이럴 때가 모아갈 때입니까?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아, 더 봐야 돼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한 만큼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뭐 저PBR 종목군들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을 비롯한 저PBR 종목군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있냐라고 보면 반도체, 특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최근 뭐 3월 20일 이후에 외국인이 샀던 금액을 보면은 거의 코스피 지수의 약 87%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하듯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왔을까 하면은 다른 종목 팔고 네. 반도체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저피별 종목군들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좀 골도 좀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슈퍼 주총 위크가 끝나다 보니까 네. 기대감도 어느 정도 꺾인 상태 이미 나올 수 있었던 이벤트는 거의 다 나왔던 상태인데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가 또 네. 이벤트가 끝나요. 그렇죠. 아. 네, 이벤트가 우리가 하나둘씩 기대했던 이벤트가 점점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있어서 네. 더 이상 저PBR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사실이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을 좀 더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의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주고 있는데 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월, 2월 물론 좋게 나오긴 했으나 성장이 약간씩 꺾이는 것이 아니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점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지지선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PBR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선 네. 정부 쪽에서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 혹은 강제성을 줄 것인지 2차 세미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을 줄 것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1차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뒤통수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2차 세미나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는 심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PBR 종목군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저PBR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수급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은 지금 반도체, 저PBR 중에서 단연 반도체입니까? 일단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올 상반기는 계속 반도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2천억 넘게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만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거 저 PBR도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금 큰 금액의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오. 근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저점을 바로 잡는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관심권에는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일단 정부에서 뭐 발표한다라는 일정 지금 저 PBR 관련해서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뭐 충분한 조정 이후에는 결국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일본에서 이미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발성으로 이렇게 막 한두 달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뭐 2, 3년 가량 이쪽 저밸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다. 그렇다면 추세를 전환하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에는 파동이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 PBR 섹터는 금융 섹터들이 좀 주도를 했었어요.
그 금융 섹터 내에서 이렇게 그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완전히 떠났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상이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이제 3대 국내 금융지주들을 봤을 때 여전히 그들이 완전 이쪽 섹터를 포기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계속해서 들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뭐 언제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선거 결과 이후에 뭐 그게 나올지 아니면 기관들의 수급이 거기 붙어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관심권에는 놓고 보되 뭐 저점으로 내려왔으니까 사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게 단기 추세 상승 전환하고 나면 그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도 지금 뭐 미국에서 판매량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자동차 섹터는 외국인들이 완전 매도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면 저점을 잡고 돌릴 테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정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럼 대표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 중에 외국인 수급이 고점을 잡고 또 기관의 수급이 저점을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 어떤 바닥을 만들어주는 수급들은 기관인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물량을 내릴 때 받아 모아놓고 네. 추세를 상승으로 딱 돌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은 어떤 추세적인 매매로 이렇게 좀 붙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받아내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자체에서 기관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분명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요거 찾아갈 거거든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PBR 혹시 모아가야 될 때가 온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김시은 팀장님 탑픽 있으십니까? 네, 우선 삼성물산을 계속 관심권에 두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은행주 쪽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빨갛습니다. 좀 저 PBR 쪽에 대해서 좀 관심권 밖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 사도 되느냐 그거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우선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완전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았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라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어느 정도 다져준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대 그 부근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14만 7천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좀 하방이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1월 말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급격하게 상승을 한 라인대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대를 잡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지지선 박스권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긴 하나 이 점이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탑픽은 삼성물산이었고요. 또 이주연 대표님의 탑픽도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 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보다는 현대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뭐 아무래도 형님만은 아우 없다 이런 얘기처럼 좀 더 우리가 현대차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PBR 관련 종목들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한 5% 정도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 저는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인 거고 네. 수급 주체들이 그 저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방향을 돌리는 것, 최소한 뭐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 대부분 다 저평가인 상황인데 뭐 성우 하이텍 정도 이렇게 토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성우 하이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